베타 AI의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6년 2월 첫째 주 일부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와, 이번 주는 정말 AI 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소식들이 유독 많았어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시죠. 이번 주 AI 뉴스의 중심에는요, 단연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AI 기업이죠, xAI를 둘러싸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정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논란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AI 제국. 과연 그 눈부신 야망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었을까요? 이게 뭐냐면요. xAI가 AI 학습 데이터팀 직원들한테 보낸 면책 동의서의 한 구절이에요. 내용을 보면 와, 이건 사실상 회사가 사용자를 더 끌어모으려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컨텐츠도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전 직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머스크가 사용자 활동 시간이라는 이 지표 하나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록을 훈련시키는 직원들이 필터링도 안 된 수많은 성적인 컨텐츠에 그대로 노출됐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디지털 중호 대형센터 보고서를 보니까 그록이 만들어낸 이미지 중에 아동으로 보이는 성적인 이미지가 무려 23,0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논란이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낸 걸까요? 그렇게 인기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서 1월 앱 다운로드 수가 바로 전달보다 72%나 급증했습니다. 물론 규제 당국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부터 영국, 유럽 연합까지 지금 국제적인 조사가 xAI와 X를 향해 시작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아동 안전 문제, 그리고 동의 없이 만들어진 성적인 이미지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논란이 한창인 와중에 머스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AI 기업 xAI를 공식적으로 인수해버린 거죠. 말 그대로 그의 거대한 제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조 2,500억 달러입니다. 이걸로 세계 최대 비상장 기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야심차죠. 바로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AI의 파급력이 소셜미디어에만 머무는 건 아니죠. 이번에는 게임 산업계입니다. AI가 불러온 충격에 이 업계가 지금 그대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새로운 AI 툴을 딱 발표하자마자 유니티, 로블록스 같은 주요 게임 회사들 주가가 그냥 급락해버렸어요. 시장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것도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한 건데 대체 어떤 기술이었길래 그랬을까요? 시장을 뒤흔든 주인공은 바로 구글 딥마인드의 프로젝트 Geni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AI 월드 모델이라는 기술인데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AI가 게임의 규칙이나 세계관 같은 걸 스스로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나 이미지 하나만 던져주면 간단한 2D 게임을 그냥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업에 있는 많은 게임 개발자들은 아직 에이 그게 되겠어 하고 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에픽게임즈의 CEO 팀 스위니 같은 업계 거물들은 이런 AI 툴들을 게임 개발에 통합하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AI가 게임을 만드는 시대도 놀라운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들만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뜨거운 관심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주 독특한 플랫폼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바로 몰트북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딧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은 여기선 글을 쓰거나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AI 에이전트들이 활동하는 걸 지켜볼 수만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두고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거의 SF 영화 같아요. 비트고의 CEO인 빌 리스는 우리는 특이점에 와 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특이점이라는 게 바로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페타르 아다니에프 박사 같은 전문가들은 이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다, 그냥 잘 짜인 자동화일 뿐이다 라고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명확한 관리 체계나 책임 소재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렇게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또 여러 논쟁을 낳으면서 기존의 플랫폼이나 업계의 강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AI 생태계의 최근 움직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소식입니다. 유튜브가 최근에 AI로 그냥 마구잡이로 찍어낸 저품질 컨텐츠, 흔히 AI 슬롭이라고 부르죠. 이런 채널들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삭제된 채널 중에 구독자 합계가 1170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채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에서는 젠슨 왕 CEO가 직접 나섰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가 한마디로 nonsense,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젠슨 왕은 오픈 AI를 두고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회사 중 하나이고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까지 말하면서 다음 펀딩 라운드에도 확실히 참여할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걸 보면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아주 굳건한 것 같죠? 네, 여기까지 이번 주 AI 업계의 주요 뉴스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 소개가 이어집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AI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논문 3편이랑 또 개발자분들이라면 솔깃할 만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들인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준비와 LLM 패러다임의 변화,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훈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로봇을 하나의 모델로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주제로는 자동화된 과학 연구와 AI의 수학 능력을 키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다뤄볼 거예요. 앞에 3개는 논문, 뒤에 2개는 바로 써볼 수 있는 코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AI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이 있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아무리 모델을 좋아도 들어가는 데이터가 별로면 결과도 뻔하죠. 이 데이터 준비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즘 거대 언어 모델 LLM이 이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근본적이에요. 뭐냐면 과연 LLM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것, 데이터,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아주 복잡한 데이터들을 알아서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AI 개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만약에 A가 나오면 B라고 처리해 이런 식으로 규칙을 다 정해줬어야 했거든요. 아주 경직된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LLM한테 여기 데이터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좀 뽑아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만 하면 되는 훨씬 유연하고 지능적인 워크플로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데이터를 깨끗하게 만드는 클리닝, 여기저기 흩어진 걸 합치는 통합, 그리고 더 풍부하게 만드는 보강 작업 같은 데서 LLM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줘요. 물론 아직 단점도 있죠. LLM이 가끔 없는 말을 지어내는 할루시네이션 문제라던가 아무래도 운영 비용이 높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이 흥미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건 특히 개발자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AI가 내 동료인데 얘가 알아서 버그도 찾고 코드도 고쳐준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좋지 않나요? 이번 논문이 바로 그런 똑똑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에이전트 네이티브 미드 트레이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신입사원한테 실제 프로젝트 문서를 쫙 보여주면서 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하고 미리 가르쳐주는 것과 같아요. 실제 업무 환경에서 나온 데이터를 왕창 학습시켜서 AI 에이전트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인 감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냥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이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숲을 보게 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젝트 전체의 맥락을 이해시키는 Contextually Native 데이터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를 보게 하는 데이터, 즉 특정 도구를 써보고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진짜 실무에 가까운 Environmentally Native 데이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줘야 AI가 이론만 빠삭한 게 아니라 실전에도 강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킨 다빈치 내부라는 모델이요. 실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인 SWE 벤치에서 문제 해결률이 무려 58.5%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수치거든요. AI가 이제 진짜로 복잡한 개발 업무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논문은요.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끌어오는 연구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 바퀴 달린 배달 로봇, 공장에 있는 로봇 팔. 이 모양도 쓰임새도 전혀 다른 로봇들을 딱 하나의 AI, 단 하나의 두뇌로 모두 제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린 BLA라는 연구가 그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게 체계적인데요. 총 5단계로 되어 있어요. 마치 아이가 크는 과정 같습니다. L0 단계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시각 언어 모델로 세상을 배우고요. L1에서는 그걸 현실 세계랑 연결하는 법을 익힙니다. 그리고 R0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로봇 몸을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R1에서 특정 로봇에 맞게 동작을 조절해요. 마지막 R2 단계에서는 강화학습으로 스스로 더 잘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 성과는 바로 이거예요. 단 하나의 AI 정책으로 휴머노이드, 이동형 매니퓰레이터, 고정형 로봇팔까지 그냥 다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 3,000시간 분량의 시연 데이터를 썼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로봇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짤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정말 범용 로봇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논문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투 스토리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한테 자, 이제부터 과학 연구 시작해 라고 하면 얘가 수만 편의 논문을 다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다 읽겠어요? 바로 그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이겁니다. 핵심은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기존 방식은 AI가 연구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관련 논문을 검색해서 읽는 온라인 추론 방식이었어요. 매번 도서관에 가는 거죠. 근데 아이디어 투 스토리는 달라요. 미리 관련 분야 논문들을 싹 읽어서 핵심만 정리한 지식 노트를 만들어두는 오프라인 지식 구성 방식을 씁니다. 당연히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겠죠?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논문이랑 리뷰 자료에서 핵심적인 방법론들을 뽑아서 이걸 구조화된 지식 그래프, 그러니까 일종의 지식 지도로 미리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럼 AI는 연구할 때마다 이 지도를 딱 보고 가장 좋은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과학 연구의 속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관련 링크는 이번 주 뉴스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AI의 수학 두뇌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고차원적인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잖아요. 매스폴즈라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가 바로 AI를 수학자로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철학이 아주 재밌어요. 딱 한마디로 harder is better. 더 어려운 게 더 좋다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우리가 운동할 때도 일부러 더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크는 것처럼 AI도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봐야 진짜 실력이 든다는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MathForge는 2가지 핵심 요소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MQR이라는 전략인데요. 이건 쉬운 수학 문제를 가져다가 더 어렵고 복잡한 응용 문제로 재창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다른 하나인 DGPO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진 어려운 문제들에 더 가중치를 둬서 AI가 이 문제들로부터 더 많이 배우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양질의 고난도 문제를 생성해내고 다른 쪽에서는 그 문제들로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이 둘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 루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매스4지도 코드랑 데이터가 전부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AI의 수학 추론 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뉴스레터 링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데이터 준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범용 로봇, 자동화된 과학 연구, 그리고 수학적 추론 능력까지 AI를 구성하는 중요한 빌딩 블록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 기술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코드로 짜고 현실 세계의 로봇으로 실험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자율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